안녕하십니까. 이제 통도사 감로당에서 온 동방으로 이사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1년간 기초 불교 교리를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배우게 되는 2년차 사미들이 되겠습니다. 사집을 배울 때는 강주 스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해석을 듣고 잘 갈무리를 하면서 독송을 많이 해온 강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경전을 볼 때는 다소 격을 높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동안 배운 한문 실력을 통해서 토를 달고 해석을 하는 상당히 한 단계 더 높은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집은 강주 스님께 배운다는 용어를 쓰고요. 경전부터는 우리들 스스로가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향상이 된 그런 수준의 공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녁에 농강을 합니다. 하루 전부터 나름대로 능엄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을 두 사람의 농강할 사람을 뽑습니다. 산통이라고 우리 산통 깨진다 이런 말을 자주 해왔지요. 산통을 만듭니다. 사람 숫자대로 대나무 통에다가 대나무를 작게 깎아서 그 중에 하나의 표시를 해가지고 딱딱딱 흔들어서 딱 땅에 떨어뜨려 하나를 잡는다든지 뽑는다든지 주로 뽑지요. 뽑으면은 금이 걸린 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발기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을 읽어 내려가는 승려를 발기승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뽑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을 중강이라고 합니다. 이 중강은 그날 토론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석사를 하고 해설을 하는데 우리 반에서 다 통과가 이거는 해석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넘어가고 이론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이 강주 스님께 중강이 나서서 경전을 해석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강주 스님께서는 묵묵히 보고 계시다가 중강이 해석하는 부분이 틀리면은 바르게 해주고 또 우리들이 강론을 할 때에 이것은 강주 스님께 여쭤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강이 나서서 묻습니다. 그러면 강주 스님께서 해석을 바르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경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사교 1학년 때 4가지는 사집, 그 다음에 경을 볼 때는 사교, 이렇게 해서 조금 방식도 다르고 수준이 있는 것처럼 되다가 보니까 서로 틀리지 않고 잘 보였고, 하루 종일 한자를 해석을 하고 불교 사전을 두고 삼계라고 하면은 무엇인지,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가지고 무색계에는 또 몇 개의 곳이 있는지 이런 등등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능엄경은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대불정열애미린수중요이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전부 20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경전의 이름이 20자가 되는 게 유일하게 능엄경이지 싶어요. 줄여서 능엄경,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경전의 이름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묶어 두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선교, 또 밀교, 참선하는 데 대한 그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한 그 마구니 경계에 대해서 50변마장, 세계는 어떻게 생겼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다란히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불교 경전이라고,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동안에 내려왔던 여러 경전의 말씀들을 묶어서 새롭게 하나의 경전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능엄경의 내용입니다. 능엄, 바르다는 뜻입니다. 능은 네모 능자입니다. 네모 방망이. 나무로 네모를 만들어서 사람을 때리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만큼 바르고 곧다는 뜻이고, 엄은 정법을 얘기합니다. 엄하다, 옳곧다. 그래서 능엄경은 부처님 말씀을 옳곧게 간추려서 말씀한 경전이다.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별 이익도 없어요.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경전을 연구해서 강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서 수행에나 생활에 유익하도록 하는 그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번잡한 그런
경전의 내용이나 실질적이 아닌 것은 가능한 한 제외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1권에서 나오는 내용이 부처님 시봉을 하는 아란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요. 아란도 인물이 참하고 부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상당한 얼굴 모습도 깨끗하고 아주 좋은 바탕에다가 그러니까 더 맑게 보이죠. 큰 스님들을 시봉하는 사람들만 봐도 일반 사람 승려들하고 조금 달라요. 어른 밑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심해서 태도도 바르고 얼굴 모습도 상당히 맑고 그런 수가 많아요. 어느 날 라우라가 부처님께서 궁중에 초대를 받으러 나간 사이에 글식을 하러 갑니다. 그때에 마등가라고 하는 예쁜 처녀가 자기 어머니한테 주문을 외우는 공부를 했어요. 특별한 주문을 외워버리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자신을 아주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주문이라요. 모녀간에 그게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힘이 있어요. 그때에 그 아란이 그 집에 와서 글식을 합니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때야 속으로 평소에 익혔던 유혹하는 주문을 아란 모르게 외워요. 아이고, 그랬더니만 아란이 마등가를 보고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 주수로 위력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마등가가 스님, 저희 집에 잠깐 들어와서 놀다가 가시지요. 예쁜 음성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추파를 던집니다. 허이, 아란도 보니까 너무 고운 피부에다가 눈도 구슬처럼 맑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면서 처녀가 되다 보니까 아주 꽃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런 아가씨하고 지내봤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슬슬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고향을 받으시다가 신통역으로 떠 보니까 아란이 마등가 집으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 싶어서 사리불을 지켜서 빨리 가서 아란을 데리고 나오느라. 안 그러면 파괴를 해서 내 시봉을 할 사람이 없겠다. 빨리 가봐라. 그래서
와서 아란을 마든가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데리고 나옵니다. 얼굴이 벌개진 아란이 사리불 존자와 함께 처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참 부처님 시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내다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리가 있습니다. 그래, 내 체면도 있지. 내 시봉한다는 너가 그렇게 마든가 주술에 끌려가지고 그런 마음을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야단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조심하겠습니다. 크게 참여를 하면서 뉘우칩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어린 나이에 그래 출가를 해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스님,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부처님의 인물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그 인물을 보고 출가를 할 생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인물 좋은 것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눈으로 대상을 보고 좋게 느끼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수화풍 4대의 인연이 모여져서 임시로 있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다. 코에서 코도 나오고 잇몸이 부어가지고 벌겋게 되기도 하고 귀에 진묵도 나오고 나이 들면 눈에서 눈곱이 찌직 끼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병이 생기면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끝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은 그렇게 쏟는다. 내가 마든가의 처녀 모습도 그 한창 나이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에 속아서 파괴를 할 뻔했고 출가를 할 때도 내 얼굴이 좋다고 해서 껍데기 모습만 보고 승려가 됐기 때문에 중심이 서지 않아서 그런 마든가의 주술에 넘어가려고 했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는 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영구불변하고 가치가 있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상에 유혹당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고 하는 너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라. 그래서 아란이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 하는데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데서 그것만 보고 그렇게 유혹을 당할 뻔했으니까 마음을 잘 살피고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 생각을 밖으로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는 마음을 반문자성 안으로 너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잘 새기면은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유명한 칠처징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대화가 나오면서 7곳에 대해서 부처님이 자기 생각에는 7곳에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또 눈에 있다, 뭐 컴컴한 데 있다, 밝은 데 있다, 내장에 있다. 별별 곳을 생각을 짜내가지고 부처님께 대답을 했지만은 다 태자를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결혼을 할 때라든지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얼마 살다가는 그때는 저럴 줄 몰랐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저런 악한 말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멍청하다고 그러죠. 겉모습은 실체가 아니고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 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선택을 하고 취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올바른 마음의 본성은 아니지만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임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 외형 중심의 말도 있지만은 오래 거래하고 살다가 보면은 외형보다는 내면의 진실한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우리들의 중생세계에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물며 참진리를 찾으려고 삭발염이한 승가사회에서는 더더욱 나타난 이 그림자보다는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있게 된 생명의 본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잘 간파를 하면은 작은 것 또는 임시로 아름다운 그것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말보다가는 사람들은 그런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바라보기가 힘이 들고 또 바라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는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만났다가 얼마 안 가서는 당신이 그런 마음을 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는 일이 지금은 흔하다고 하잖아요. 100년을 살 대상을 조건적으로 몇 평의 집이 있느냐, 재산이 몇 억이나 되나, 처가는 잘 사는가, 시집은 지위가 무슨 장관이나 했나, 검사가 있나 등등의 외형적인 조건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렇게 잘 따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얼마 안 가서 이혼해요? 예? 물어봅시다. 조건 없이 결혼했을 70년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진 못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잘 따져놓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건을 들먹거리면서 맞으면은 결혼을 한다. 그것은 계약해서 몇 년까지 너랑 나랑 살자고 하는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조건 안 되면은 해지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계약했다가 잘 안 맞으면은. 그러면서 뭐 말은 흰 팥뿌리가 검은 머리 흰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말 잘하네. 능엄경에서 첫 권에 나오는 얼굴 보고 출가를 하고 피부 색깔 맑은 눈동자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1권에서 나오는 능엄경의 시발점 내용입니다.